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마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가정에서는 여유로운 커피 한 잔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AI 폭풍 온다. 오늘 15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진행을 맡은 주영철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동네 가게 젊은 사장님들이 스마트폰 보며 가끔씩 한숨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매일 인스타그램에 무슨 글 올려야 하나, 또 블로그는 어떤 글을 쓰지 하며 마케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단한 구원투수를 모셨습니다. 30년 지기 동료이자 숫자로 세상을 명쾌하게 읽어내신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 멘토 박정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30 동안 옆에서 지켜봤지만 오늘도 에너지가 대단하십니다. 오늘 멕시코하고 축구를 하죠. 그래서 자영업하신 분께서도 SNS 마케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는데요. 오늘 회계학의 비용 절감 관점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의 마케팅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이 계시니 든든합니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험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바로 SNS 마케팅 콘텐츠 AI 제작인데요. 요즘 동네 빵집이나 사장님부터 대기업 마케터까지 SNS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 무슨 글 올리지, 사진은 또 뭘 찍어 하면서 머리를 싸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직하면 컨텐츠 지옥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마케팅 현장에서 엄청난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인데요. 박 교수님,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SNS 마케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던가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매일 아침 휴대폰 화면을 켜두고 깊은 한숨을 쉬곤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한 마음 무거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네. 우리 사장님들은 10분 중 7, 8분 가까이 똑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가게 일만으로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도대체 글 쓰고 사진 올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시간이 부족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도무지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어제 저도 이제 지방에 잠깐 머리 식히러 갔다 왔는데요. 그 검색할 때 항상 리뷰를 보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걸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가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단순히 사장님들이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니고요. 인지과학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현상인데, 우리네는 무언가 새로운 창작을 해내려고 할 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온종일 손님 맞이하고 재료 준비하고 이렇게 음식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가게 살림을 챙기느라 이미 이제 에너지를 써서 이제 거의 번아웃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빈 화면을 맞이하면은 우리는 에너지 고갈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고 생각이 꽉 막히고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는 이유가 바로 인지적 과부하 때문인데요.
그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마주하는 이 하얀 화면이 사실은 사장님들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빼앗는 어떤 그 주범인데요. 맞아요.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똑똑한 조수인 AI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시간도 없고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그러는데 실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주변 지인과 또는 사장님들을 만나서 직접 AI를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뭐 한 5분 정도 만에 뚝딱 일주일치 계획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마법 같다고 하셨는데, 박 교수님, 이렇게 AI가 마케팅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현상을 보면서 교수님의 장기인 회계나 정보보고서 작성 관점 같은 것을 비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비유 좀 해주세요. 네,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야 하다 보면은 사실 글 쓰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네. 이제 컴퓨터 앞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 앞에 앉으면은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이런 막막한 고민은 단 5분 만에 해결해 주는 이제 AI 등장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네. 그 AI 마케팅은 우리가 가게의 막힌 혀를 뻥 뚫어주는 놀라운 처방전인데, 첫 번째 이제 매달 나가던 숨은 돈을 싹 굳혀줍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이를 이제 고정비를 줄인다고 하는데요. 고정비? 네. 네네. 예전처럼 비싼 돈을 들여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이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장님 손끝에서 홍보글이 뚝딱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달 나가던 고정비가 줄어드니 주문 사정이 이제 한결 이제 여유로워지겠죠. 그러니까 둘째로 이제 복잡한 지루한 과정을 순식간에 끝내주는데요. 정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정 효율성처럼 글 하나 쓰고 몇 시간 끙끙 앓던 과정을 단 몇 초 만에 단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의 상당히 이제 장점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드디어 진짜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장님들은 홍보 걱정을 내려시고 오롯이 손님과 음식의 맛, 본업의 정성을 쏟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혈자리를 뚫어준다는 거 자주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써보면서 느낀 거는 AI가 단순히 글을 써주는 비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잠들어 있는 아이디어를 증폭시켜주는 사고 증폭기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이번 신메뉴가 마늘 바게트인데 이걸 인스타그램 이벤트 기획 좀 해줘라고 던지면 이거 잠깐이면 재미있는 퀴즈 이벤트부터 해시태그 규칙까지 완벽하게 짜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던 이런 시간을 그러니까 완전하게 아껴주는 요것을 우리 SNS의 마케팅 AI를 도입할 때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어떻게 마인드셋이나 첫 단추는 무엇일지를 한 3가지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사장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잠시 잠들어 있는 것뿐인데요. 하고 속상하셨던 사장님들의 그 고단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바로 그때 이 AI란 친구의 손을 잡으시면 잠든 아이디어가 번쩍 눈에 띄게 됩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이 친구 버튼만 누르면은 네. 완벽한 문장이 뚝딱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실망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AI는 사장님이 어떤 엉뚱한 생각을 던져도 군말 없이 다 받아주는 아주 그 편안한 연습장인데요. 이번 신메뉴로 재미있는 이벤트 할 건데 아이디어 좀 던져봐 하고 편안하게 낙서하듯이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시 또 쓰면 그만이니까요. 그 대신 마지막 도장은 꼭 사장님이 이제 땅땅땅 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AI가 멋진 글을 짜와도 우리 동네 내 가게의 단골 손님의 눈빛과 취향을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가 가져온 초안에 사장님의 따뜻한 진심 한 스푼 얹어서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마치 아픈 곳에 침 한 대를 놓아 혀를 뚫는 것처럼 아주 작고 쉬운 성공부터 이제 맛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이렇게 홍보 계획을 세우려면 시작 전에 이제 혹 하잖아요. 허걱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당장 인스타그램에 올릴 짧은 문구 한 줄, 손님들께 보낼 다정한 문자 한 통부터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치기 힘들면은 스피커 마이크 키워가지고 말로 키워가지고 하시면은 그 AI 제미나이나 챗GPT에 계속 남거든요. 남은 걸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 금방 생각나던 아이디어를 그런 식으로 계속 올리시면 돼요. 내가 지시하고 부탁한 내용이 이제 결과가 남으니까 다음에 그것을 또 보고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새로운 단계로 나가면 된다. 이런 거고요. 또 그다음에 쉽게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뭐 쉽게 접근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이 말 저 말 물어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사장님들 바쁘시잖아요. 일하고 네네.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동시에 일하는데 네. 근데 순간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그렇죠. 네. 바로 마이크를 켜시고 네. 녹음하시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할 거야. 이야기 해줘. 이렇게 하면 뜨드득 지가 요약해 주거든요. 그럼 그걸 하루 모아가지고 이제 뭐 잠시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3시간 하듯이 브레이크 타임 쉬어야 되지만은 그걸 정리해가지고 아니면 저녁 때 정리해가지고 올려주시면은 그렇게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똑똑한 AI를 쓰는데 이거 무료로 그냥 써도 되는 거죠? 네, 충분히 무료로 써도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글 쓰시는 데는 이미지 만들고 그런 때는 이제 뭐 그 유료를 가입해도 되지만은 해야 되지만은 글 쓰고 이런 데는 충분합니다. 저도 뭐 순간순간에 뭐 할 때 마이크 켜놓고 이렇게 그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놓고 이제 집에 가서 이게 쭉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뭐 아주 명쾌한 정리인 것 같은데요. 역시 박 교수님답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에서는 왜 우리가 AI를 사용해서 SNS 마케팅 구원투수를 뭐 고용한 것 또는 모집한 것 뭐 이런 것과 같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음악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룬5의 슈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자, 신나고 달콤한 마룬5의 슈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AI 폭풍 온다 제15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를 잠깐 빼먹은 것 같으네요. 자, 바로 1초 만에 시선을 사로잡는 AI 카피라이팅입니다. 사장님들 SNS에 사진 열심히 찍어 올렸는데 정작 본문 글에다가 우리 가게 오늘 삼겹살 맛있어요. 많이 오세요. 이렇게 적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바빠서 1초 만에 눈길을 끌지 못하면 그냥 화면을 휙 넘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카피라이팅이 참 어려워요. 글재주가 있다고 해도 어렵고 글재주가 없다고 해도 이게 한숨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AI 툴을 쓰면 홈쇼핑 쇼호스트 뺨치는 문장이 순식간에 나온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마케팅에서 문과 하나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현상을 실제 데이터나 경제학 관점에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뭐 장사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이거 참 내 마음 같지 않다 하셨던 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예쁘게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하트 하나 안 눌리고 손님들의 반응도 미적지근할 때 아니 우리 가게 고기가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데 왜 몰라줄까 하고 스마트폰 화면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 경험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때 손님의 발길을 멈추게 한 비밀이 경제학에서 이미 아주 유명한 법칙으로 증명되어 있는데요. 카피라이팅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손님의 마음을 슬쩍 움직이는 다정한 부채질입니다. 이걸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이를 두고 넛지라고 하는데 넛지가 뭐냐면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부드러운 행동을 이제 유도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액자에 담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프레임 효과라는 것도 있죠. 이게 장사 데이터를 보면 정말 무서운 게요.
똑같은 삼겹살을 팔더라도 문구 한 줄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게 손님 찾아오는 손님의 수가 몇 배씩 차이가 난다는 통계가 수두룩한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게 고기 맛있어? 하고 오늘 퇴근길에 지친 나에게 주는 든든한 삼겹살 한 쌈 어떠세요? 라고 두 개의 문장 중에 어떤 게 와닿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사장님께서는 두 번째, 오늘 퇴근길 지친 나에게 주는 든든한 삼겹살 한 쌈 어떠세요가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먹고 싶죠. 그렇죠. 이게 이제 프레임 효과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장님들이 고심해서 쓰는 카피라이트 한 줄은 단순히 글 재주를 뽐내는 글짓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의 매출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하나의 그 디딤돌인데요. 글솜씨가 없어서 이제 고민하셨다면 이제 AI가 이제 대신 해줄 수 있는데요. 이 조수를 어떻게 부려먹을 좋을지 좀 더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봉사활동 나왔을 때 시골에 전자상거래를 한번 지원해주러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첫 번에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서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청정지역 우리 마을 고구마 참 맛있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갖고 사람이 들어와서 이 고구마 사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이제 AI를 써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비법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 하는 사장인데 맹물만 먹기 힘들어하는 20대 직장인을 타겟으로 뭐 상큼한 레몬칩을 홍보하는 인스타그램 문구 3개 짜줘. 뭐 유머러스한 버전으로 짜줘. 감성적인 버전으로 짜줘. 뭐 혜택을 강조하는 버전으로 짜죠. 뭐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질수록 AI가 타겟 고객의 마음을 콕 찌르는 카피를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박 교수님 이렇게 AI에게 역할을 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과정을 교수님의 이제 뭐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거 심술원리 이런 것들이랑 비교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에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쟁할 때 AI를 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팔란티어라고 하는데 시끄럽더라고요. 팔란티어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즉 뭐냐면요. 우리가 좋은 기술이 있고 좋은 재료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다 하더라도 그게 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식의 의미를.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전쟁에 할 때 전쟁에 이제 데이터를 쭉 넣고 이 전쟁의 데이터 하나끼리 서로 연결시키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데이터를 음식에 재료를 넣고 이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 그가 우리가 역할인데요. 그 연결시켜 주는 게 이제 이 카피라이트도 이제 하나 연결시켜주는 멋있게 이제 포장을 해주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건데요. 이런 AI에게 명확한 지시를 줘가지고 매출액을 이제 이렇게 높이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게 보고서에 의하면은 나라에서 예산을 타내려는 영리한 보고서는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큰 돈이 걸린 정책 예산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돈을 왜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 자료된 듯이 명확하게 적어내는 것인데요. 네네. 이런데 이제 지침과 기획 의도가 두리뭉실하면은 예산은 단 한 푼도 안 나오거든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너 지금부터 홈쇼핑 1등 쇼호스트야. 우리 손님은 퇴근길에 지친 직장인이 하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릴 때 명확하게. 예, 그렇죠. 네네. 비로소 이제 손님의 지갑을 여는 황금 같은 문장이 아낌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고객 정의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네. 내가 물건을 팔 사람의 정의를 그렇죠. 명확하게 한다. 그렇죠. 주문에 돈 줄 사람의 생각을 읽으려면 저 사람에 대한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픈 곳을 단번에 고치는 침수를 올리는 것 똑같은데요. 네. 한의원에 가시면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몸이 어디가 아픈지 꼼꼼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되는지 네. 허리가 아픈지 뭐 정상에 따라 이제 침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데 침을 넣으면 아무 소용 없듯이 그렇죠. AI 쓸 때도 정확하게 이제 혈자리를 이제 겨냥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팔고 싶은 물건의 특징, 그러니까 특징. 그렇죠. 예, 상대방을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죠. 특징, 그걸 살 동네 손님의 마음이라는 혈자를 정확하게 찔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매출의 기여를 사정없이 순식간에 이제 순환하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AI에게 멋진 이제 가면을 씌워주고 손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제 이걸 페르소나와 타겟성이라고 하는데요. AI에게 너는 오늘부터 우리 가게 친절한 매니저야. 역할을 딱 정해주고 옆에 사는 새내기 주부님에게 보낼 글이야 하고 손님의 얼굴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역할과 대상을 똑부러지게 정해줄 때 비로소 마음을 풍기는 울리는 명품 카피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내가 직접 뭐 손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너는 이런 전문가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전문가답게 고객을 정해주면 지가 알아서 거기에 맞는 카피를 생성해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를 이제 딱 지정하기 힘드시면은 네. 시중에 이제 그런 사장님들의 업종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홍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예를 들어서 뭐 홍보가 무슨 음식점 홍보 전문가 누구누구야라고 지정해주면 그분의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참조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아주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완벽한 3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1초 만에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 이제 AI 함께라면 사장님들도 카피라이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3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악무의 기블러브를 듣고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악무의 기블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AI 폭풍 온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1초 만에 눈길을 사로잡는 카피라이팅 비법을 알아봤다면 3부에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시각 이미지입니다. 바로 디자이너 없이 끝내는 SNS 카드 뉴스나 쇼폼 이미지인데요. 이것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할 때 글만 빡빡하게 적어서 넣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잘 안 읽겠죠. 그래서 예쁜 글자와 이미지가 들어간 카드 뉴스나 포스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예전 같으면 이거 포토샵을 배워서 하거나 뭐 디자이너들한테 돈 주고 부탁을 해야 됐는데요. 이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고품격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디자인 비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박 교수님, 자영업자 마케팅에서 이런 시각적 요소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통계나 데이터 이런 것들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책이나 신문지에 적힌 글자를 읽을 때 눈으로 글씨를 써보고 보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그 뜻을 하나하나 음미를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뇌가 예쁜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 정보를 알아차리는 속도는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무려 6만 배
빠르다고 합니다. 아. 6만 배라고 하면 잘 상상이 안 가실 건데요. 그렇죠. 쉽게 말해 손님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쓱쓱 넘기는 그 눈 깜짝할 1초도 안 되는 네. 아주 짧은 찰나의 이미지는 손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번개처럼 새겨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초 만에 성부가 나는 요즘 세상에 멋진 이미지 한 장은 우리 가게의 얼굴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네 그 골목 상권의 마케팅 조사 결과를 봐도 이 사실 고스란히 이제 증명이 되는데요. 네. 글자만 빼곡하게 적어 올린 소식보다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에 몇 가지 카피 이렇게 그 문구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그걸 카드 뉴스라고 하는데요. 한 장을 올리는 게 반응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네 주민 이웃들도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주는 참여율이 수배나 이상 껑충 뛰어오는 것도 이런 현상인데요. 그 스마트폰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실제 매장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골 손님이 발길 역시 몇 배나 더 많아진다는 실제 지표를 아주 가득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가서 그 정평에 가서 이제 정평 가서 정평이죠. 가서 이제 봤는데 리뷰 보고 찾아갔어요. 네. 그런데 그 부대찌개 집을 갔는데 아니요.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리뷰는 누가 달아요? 젊은 사람들이 발전. 그렇죠. 네. 정평에 37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부대찌개가 잘 되더라고요. 맛도 괜찮고 푸짐하게 가성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이렇게 뷰도 보고 뭐 이미지도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네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저도 AI가 나올 때 미리 캔버스나 캔바, 망고보드 이런 것들을 한번 써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디자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쉬운 도구일 뿐이지 AI 도구는 좀 부족한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가 좀 어떤가 하고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 어느 날 AI 툴들이 나와서 써보니까 이거는 뭐 말로만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라 템플릿이나 뭐 이런 것들 조합할 필요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은 카드 뉴스가 뭐 1분 정도만 기다리면 뚝딱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스스로 고품질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이제 실제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도구를 먼저 한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도구 선택, 챗GPT나 뭐 클로드나 대표적으로 이제 제미나이 뭐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 도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그림을 잘 그려주는 거. 그러니까 멀티모달에 가장 뛰어난 게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 네, 제미나이가 이제 무료로 하더라도 사장님들께서 뭐 상당히 그 웬만큼 써도 무료로 쓰는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소상공인 분들이 써가지고 올려서 뭐 이렇게 뭐 질이 나쁘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에 뭐 한 두세 개 만드는 거는 뭐 그렇죠. 두세 개 만들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뭐 어떡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보통 이제 만들면 색깔을 뭘로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으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네네. 저는 이제 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이게 이 유튜브를 보시다가 유튜브나 뭐 썸네일이나 보시다가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그걸 항상 저장을 해놓으셔야 돼요. 저장해놓고 괜찮은 것들을 그렇죠. 항상 스크랩을 해놓으라는 소리죠. 스크랩 해놓으시고 거기를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림을 하고 싶다면은 썸네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손으로 이렇게 쓱 하면 이제 캡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쓰르면 캡처되죠. 그걸 그대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우리 가게에 관련된 걸 쭉 글로 옮기거나 아니면 우리 가게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올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맨 처음에 카피하고 싶은 곳 그다음 내 거 넣고 말로 여기와 비슷하게 이렇게 해줘 하면 금방 뚝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견본처럼 내가 는 이미지나 글을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줘, 뭐 마케팅적으로 뭐 효과 있게 만들어줘 이러면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죠. 만들어 준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평상시에 그런 것도 보시고 네. 그냥 서치지 마시고 이게 이제 공유를 해놓으시. 자기 신경- 내 저기 그 카톡에다가 다음에 써야 되겠다. 그렇죠. 아, 괜찮네.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아, 내 걸 어떻게 얘처럼 하면 되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해줘 그러면 얘가 뚝딱뚝딱 잘해줍니다. 보관을 해놓는 게 중요하군요. 네, 데이터를 네네. 모아서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 제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살을 붙이고 카피라이트를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래서 카피도 카피도 많이 있거든요. 카피 같은 것도 이거 괜찮은 카피야. 우리 회사나 가게에 아주 맞는 카피이겠네.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필이 확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거 이제 딱 했다가 놓치지 말고 캡처해 놓거나 아니면 링크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그걸 조금 따듬으시면 그렇게 하시다 보면 차츰차츰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어가지고 매출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저기 뭐 전문 용어인 뭐 대비가 어떻고 저떻고 뭐 칼라를 뭘 써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잡하지 말고 네네. 그것만 해서 차츰차츰 하다 보면은 재미도 붙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가 되는 것도 좀 전문 용어를 쓰시더라도 이해가 뭐 엄청 빨리 될 겁니다. 저도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음식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비전문가도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맛있는 음식점을 잘 기록해 놨다가 네. 다음에 그 음식점을 참고해서 거기 가서 먹어보고 요거보다 좋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평상시에 좀 신경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 괜찮다 그러면 잘 보관해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네네. 그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네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늘 이제 화이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라고 매우 이야기해요. 왜 이걸 왜 해야지? 이거 왜 하면 저기 손님들이 왜 좋아하실까?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AI를 통해 가지고 방법론은 거의 다 나오거든요. 네네. 뭐 던져주면 다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도 호기심에서부터 연구도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있는데 왜라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 던져보면서 AI에게 이제 지시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자인 없이도 AI와 함께라면 우리 동네 가게도 대기업 못지않는 멋진 광고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곡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마지막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4부에서는 1, 2, 3부에서 AI 마케팅 이론과 카피라이팅 그리고 디자인 도구까지 알차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이거 써서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4부에서 주제는 가슴 뛰는 이야기로 바로 AI 마케팅으로 매출 대박 터트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라면 전원 켜는 것밖에 모르던 50대, 60대 우리 사장님들이
AI라는 무기를 쥐고 골목 상권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시니어 세대가 기술을 극복하고 경영 성과를 내는데 실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관점에서 소개 좀 해주시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소상공인 그 진흥원에서는 네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네네. 이런 것 AI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작년 12월에 공고된 거에 하면은 네. 엄청난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네. 4천만 원을 지원해 준던가 우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야, 이거 4천만 원이면 완전히 거전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50대, 60대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을 만들거나 사람을 그 손님들을 읽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래 했으니까. AI가 안 돼서 네네. 좀 이제 그 리뷰를 못 따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좀 그 더디신데요. 네네. 그 리뷰를 잘 달린 그 업종에 가보면은 네. 주로 젊은 학생들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리뷰가 좋더라고요. 네, 학생들 네.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리뷰가 좋고 그 다음에 요사이 리뷰가 제일 많이 5.0이 달리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카페예요. 카페는 주로 젊으신 분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젊은 카페 사람들 보면 거의 5.0 다 나와요. 거의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잘 그 올드한 그런 음식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드시는 음식점들 중에서 잘 되는데 보면은 그건 진짜예요. 진짜 어르신들이 잘 되는 드는 좋아하는 데가 그렇죠. 잘 되는 그런 데가 데가 진짜다. 리뷰가 괜찮으면 진짜 맛집, 진짜 완전 전문적인 맛집이고. 그럼 그거 어르신들이 좋아하면 메뉴가 어르신들이 좋아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메뉴에 따라서 이제 약간 리뷰가 다르고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데가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고객이 젊은 친구들의 입맛에 맞춰서 가는 곳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엄마하고 가족들? 자식들하고 할 경우에 리뷰가 좋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런 걸 도와주는 거죠.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죠. 뭐 이제 가족 관계끼리 이렇게 하는 데가 좋다. 그렇죠. 네네. 그런 데가 확실히 좋은데요. 그런 게 안 되신 분들은 약간 소상공인 그 단체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걸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차츰 이제 이렇게 점점 사장님들께서 실력을 익히시면 될 키워간다. 것 같아요. 야, 대단하네요. 네. 여하튼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의 AI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사장님들이 이제 몸소 증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글 하나 쓰려면 뭐 썼다 지웠다 하다 보면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AI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한 10분 만에 뭐 기획이나 이미지 문구까지 완벽하게 완성된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SNS에 소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자, 마케팅에 막힌 혈자리가 확 뚫린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이렇게 평범한 시니어 자영업자분들도 기술 장벽을 넘어서 꾸준히 무언가 실행해내는 이 구조를 교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AI는 소상공인 1인 기업의 한계를 지워주는 이제 든든한 상생 인프라인데요. 네네. 첫 번째, 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손꼽는 정부 보고서의 핵심 구조와 똑 닮은 데가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돕기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할 때 성공 사례 보고서에 꼭 들어가는 단골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가진 고유한 기술을 더 빛나게 해준다는 점인데요. 자,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뺏는 게 아니고 사람의 기술을 더 빛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보완제로서 역할을 말씀드린 그렇죠. 거네. 네네. 그래서 이번 성공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장님들이 가진 든든한 손맛과 장사의 내공이라는 알맹이에 AI라는 날개를 달아주니까 나라에서도 탐내는 최고의 성공 모델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회계학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든든한 주축들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회계라고 하면 그저 돈을 아끼고 장부 적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중요한 건 우리 가게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율성을 지켜내는 것인데요. 요새 이제 고용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네. 임금비가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이나 다르면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셔야 하니까 생산성의 한계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걸 AI가 이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님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고정비의 인건비를 줄이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네. 침을 맞아 기초 체력을 기르는 침술의 원리가 같은데요. 네. 한 번 침을 맞는다고 해서 몸이 단번에 이제 막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침을 맞아가면서 이제 그 몸을 이제 체력을 이제 회복하는 건데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댔던 일을 AI 조수 덕분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꾸준함이란 침이 매일 우리 가게 마케팅의 세포를 자극해 주니까 네. 어느새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골목 상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 절대 내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를 못해라고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AI가 사장님들의 가장 똑똑한 마케팅 직원이 대해줄 거라고 하네요. 자, 오늘 박 교수님과 함께 SNS 마케팅 콘텐츠 AI 제작이라는 주제로 뜨겁게 달려왔는데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사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 좀 부탁드릴까요? 네, AI는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네. 사장님이 평소에 다져온 장사 솜씨에 날개를 달아주는 다정한 단짝 친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핸드폰 쓰시죠? 네. 핸드폰 쓰는 거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핸드폰에서 조금 앱을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간단하니까 첫 번째 AI는 우리 이 가게 주머니 사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효자 조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시고 둘째로는 사장님의 지침을 시켜주는 똑똑한 연습장이고요. 뭐 그 썼다 지웠다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세 번째는 사장님의 오랜 내공에 가장 예쁜 옷을 입혀주는 공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50대, 60대 우리 사장님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절대 겁먹거나 기죽지 마시고요. 그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멋진 글을 써와도 그 속에 사장님들의 평생 흘린 땀방울과 손님들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것만 채워 넣으시면은 사장님들도 이 AI를 활용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따뜻한 말씀과 명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AI 폭풍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날아오르는 든든한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마케팅 고민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분 좋은 침술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장강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소재 손님 박장강 교수, 엔지니어 유소희 편집부장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